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의뢰한 마지막 공동 여론조사에서 충북도지사는 김영환, 교육감은 윤건영 후보가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투표일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충북교육감 후보들이 격돌했습니다. 충북교육의 시급한 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선거운동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진영을 바꾸는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공방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후보 간의 설전이 연일 뜨겁습니다. 지방선거 특별기획, 청년 정치를 묻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030 세대를 대표할 청년 정치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앞두고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마지막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충북지사는 열흘 전과 마찬가지로 김영환 후보가 노영민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충북교육감은 윤건영 후보가 김병호 후보를 앞서면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30.7, 국민의힘 김영환 43.4%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12.7%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없다는 16.5, 모르겠다는 9.5%로 부동층이 26%였습니다. 열흘 전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노영민 후보는 2.9%포인트, 김영환 후보는 0.6%포인트 올라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30대와 40대는 노영민 후보가 앞섰고 5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김영환 후보가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노영민 25.2, 김영환 49.2%를 기록해 24%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충북교육감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건영 32, 김병우 24.8%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7.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없다는 28.1, 모르겠다는 15.2%로 부동층이 여전히 40%가 넘었습니다. 열흘 전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윤건영 후보가 13.3%포인트 올랐고 김병우 후보는 1.5%포인트 오르면서 1, 2위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김진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2차 조사에서 빠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18에서 29세는 김병우, 60대와 70세 이상은 윤건영 후보가 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55.3, 부정 27.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5, 국민의힘 47.7, 정의당 2.3%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휴대전화 면접조사로 충북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교육감 후보들이 오늘 선거 전 마지막 TV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김병우, 윤건영 두 후보가 이 교육 철학과 공약에서 선명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요약해드립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충북교육감 후보 토론회. 행복교육으로 충북의 미래 교육을 열겠다는 김병우 후보와 지난 8년 동안 무너진 충북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윤건영 후보가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김병우를 선택해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로 구시대적인 경쟁 교육으로 돌아가느냐 선택의 학생들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이들의 인권도 인성도 다 망가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시행 방식은 달랐습니다.
윤건영 후보는 교실과 교사가 부족하다며 시행 시기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시 확대와 고교 학점제의 내실을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학교 재량이 주어져야 하는데, 김병우 후보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학점제를 조기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빨리 준비할수록 학생들에게 유리해서 우리 충북은 선도적으로 준비했고, 핵심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김병우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교 밖 아웃도어 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약속했고,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세기형 인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암기력이 아니라 비판력, 소통력, 협동력, 창의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기르는 쪽으로. 윤건영 후보는 학생들에 대한 다면 평가를 통해 학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방법의 다원화로 학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평가의 방법 개선이 수업의 개선이고, 수업의 개선이 곧 학생들의 성장이고 실력입니다.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는 선거 양상을 반영하듯 이미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병우 후보는 최근 명의 도용으로 선관위 고발 사태까지 불거진 지지선언 논란에 윤 후보의 핵심 캠프 관계자가 개입됐다고 공세를 폈고, 캠프의 그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많은 분들이 선대위원장을 하십니다. 그중에 한 분입니다. 지지 선언을 주도했고, 예. 명의 도용을 하는데 앞장서서 발표했고, 그걸 부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한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의아스럽고요. 예, 뭐 어쨌든 또 그런 위치하는 분이 한 분이 아니고요.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윤건영 후보는 납품 비리로 교육청이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하는가 하면 여중생 실종 사건 때는 김 후보가 휴가까지 떠났다며 자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전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후보님은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온 국민이 우리 학생의 무사견을 기원할 때인데, 그때 휴가 떠날 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휴가는요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의무 써야 되는 거죠. 교육감이 네. 안 쓰면 밑에 사람들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명한 모습을 휴가를 보고 내놓고도 공부를 봐요. 이 밖에 충청북도와 갈등을 빚은 재난지원금과 교육복지, 비교과 교육 등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며 충북 교육을 책임질 예비수장으로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선거운동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진영을 바꾸는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공방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후보 간의 설전이 연일 뜨겁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윤건영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한 심의보 전 예비후보 캠프의 일부 구성원들이 돌연 김병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기대 선거운동을 하는 윤건영 후보는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공개 비판했는데, 심의보 전 예비후보와 상의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뜻밖의 돌발 선언에 윤건영 후보 캠프는 단일화 과정에서 합류하지 못한 일부의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단일화에 합의한 김진균 심의보 두 후보가 나란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에선 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무원이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의 동생이 면장들에게 공무원 선거 중립을 실천해 선거 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또 다른 지인은 협박성 발언도 했다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목된 당사자는 일부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로서 걱정돼 보낸 거라며 순수한 행동을 악용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을 향한 무소속 주자들의 공세도 한창입니다. 충주시장 무소속 강문성, 최영일 후보는 각각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투 폭로의 가해자로 지목된 민주당 우건도 후보에게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공개를, 국민의힘 조기령 후보에게는 최근 탄금 대행사를 한 지지자 모임의 실체를 밝히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건도 조기령 캠프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충북지사 후보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저출생 극복을, 또 국민의힘 김용환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분야별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저출생을 충북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보고 맞춤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간 매월 70만 원을 아동 양육 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충북 특히 농촌의 위기 제1호는 저출생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충북과 농촌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재량 사업비를 활용하면 아동 양육 수당에 투입될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희생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부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양해하는. 노영민 후보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극복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글로벌 바이오 메카 및 과학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영한 후보의 제1공약은 의료비 후불제 도입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북에서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이 정책이야말로 그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정의 방향이나 제 정치 철학이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칭 착한 은행을 설립해 환자가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예산 부담도 적을 것이라며 치과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에서 시행해 효과와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병원 경영에서 도입해서 몇 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병원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숙고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한 것이고. 김영한 후보는 이 밖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과 오송을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가 복합된 마이스 산업 랜드마크로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6일 지방선거 특별기획 청년 정치를 묻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살피고 또 2030의 시선으로 충북지사 후보들을 검증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청년 정치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지연 기자와 삼형대 단비뉴스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우리미래당 청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1981년생 이재현 씨. 당시 36살 청년 정치인으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반값 임대주택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960표를 받아 득표율 2.57%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7명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기탁금, 사무실 임대료, 공보물 제작비 등 선거운동 기간에만 들어간 비용이 아껴서 1,800만 원. 정당 후원금을 지원받았지만 부족해 전셋집도 뺐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당원으로 지내고 있는데 다시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5, 6개월 전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활비라든지 이사 비용 등등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출을 계속하게 됐죠. 저나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했었던 건데 조금 힘들었어요, 많이. 거대 양당은 청년이 공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청년 할당률을 높이고 가산점을 주고 경선 기탁금을 면제하기도 하지만 정작 공천을 통과하는 청년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의원으로 출마한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후보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714명, 전체 6,870여 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정당이 지지 기반이 약한 젊은 정치 신인을 내기가 부담스러워 스스로 정한 할당률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일단 20대들한테는 거의 기회가 안 갔어요. 점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쨌든 비공개다 보니까 후보들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뭐 공지도 안 되고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천을 받고 당선이 돼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뜻을 함께 맞출 청년 동료 의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0살 미만 의원 238명을 전국 226개 시군으로 기계적으로 나눠도 한 곳당 1명꼴입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청년 정치인 3명이 배출돼 전체 의원의 4분의 1을 차지한 부산 연제구 의원들은 2030 동료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배기. 근데 나이까지 어리니까 더 이제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저희가 힘을 합쳐가지고 청년 관련된 조례들도 많이 공동 발의도 하였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해서 저희가 청년 담당캐도 생기고요. 청년 창업센터도 생기고 자금, 배경, 의정활동 등 청년 정치를 어렵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정치권이 영남과 호남, 좌파와 우파로 지역과 이념을 가른 것처럼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지자와 비지지자 등을 갈라 기반을 닦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기성 정치와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는 청년 정치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악습들을 답습하는 거는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청년이 나와서 그것만이 모든 청년의 목소리인 것 마냥 과대대표되고 그럴수록 다른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더더욱 배제되고. 우리나라 2030 인구는 1,324만 명. 전체 25%를 차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청년 정치의 문제는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충북도 내 154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투표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충북 유권자 수는 4년 전보다 5만여 명 늘어난 136만 8,779명으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 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입니다.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며 일부 기초의원 무투표 선거구는 6장입니다. 제천시장 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는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발표한 합의문에 제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 설립 추진 대상에 포함됐으나 제천시가 공공병원 확충 계획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해 기회를 걷어찼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천 후보 측은 회신 사실은 맞지만 이는 제천 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 간담회에서 제천은 기존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단양은 공공병원 건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며 제천 명지병원의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 질환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단양은 보건의료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